전북의 메가 프로젝트 배제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의 소외론을 직접 반박해서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도지사의 갑작스런 카지노 유치 가능성 시사 발언은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지역발전 대형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선환희 도의회 메가 프로젝트 대응 특위위원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그리고 JTB 변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한 차례 다뤘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이 문제부터 먼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사실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이제 정부의 재정과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 기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흐름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랄지 현안 추진하는데 미칠 영향은 없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달 13일이죠.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또 그 이후의 재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내년도 국제 수입뿐만 아니라 또 국가 살림살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가 예고돼 있는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보면 내년도 재정 투입 분야를 이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즉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는데 재정 사업에 지방 우대를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지방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이 교집합 속에 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목표액이 일단 11조 원대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국비 확보 증액해야 되는 거는 과제라기보다는 반드시 좀 이뤄내야 되는 필수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 뭐 광주 전남에 800조 전체 여러 가지 부대된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하면 뭐 900조 규모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 호남 안에서도 이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입장 표명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민 총님, 전북 정치권 왜 이런다고 보세요? 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일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과정이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이나 도정에서도 이 부분을 미리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속도전 있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정치권이 어떤 행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균형발전 추진 전략, 산업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의제를 정치권에서 따라가고 있지 못한 이런 걸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딜레마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균형발전 전략이 사극 중심으로 어떻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된 의제가 설정이 되면서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정치권들이 우왕좌왕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업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어떤 기업의 요구,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에 기업이 부응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부가 끌어가는 구조는 아니고 그런 측면 속에서 과연 전북은 그러한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산업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광주 전남에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다 고려하면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응할 만큼 어떤 속도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과 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중요한 정치 일정 과정 속에서 정치권이 그 부분을 뭔가 챙겨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외론만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요건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같은 또 여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바탕에 깔리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력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한 발 앞서가도 부족한데 지금 행정을 따라가고 네.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해 이제 7월 11일인가요? 김용범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첫 번째 정책 브리핑을 아리백 산업단지로 했는데 그때 했던 키워드가 지금 사실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서남권에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업 재편 이걸 통한 균형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현상들이 광주 전남 반도체로 지금 집약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하지 못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뒤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 지금 손 흔드는 격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임을 다물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에 이제 도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부 메가 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위를 구성해서 따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오늘 나온 선한희 의원이 그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위원장님 이 출범 배경 활동 계획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도의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분산 배치 관련한 이 메가 프로젝트의 전북을 분산 배치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특위도 출범을 했는데요. 11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계획이고 전북도의 전체적인 대응을 한꺼번에 좀 이끌어내고 네. 점검하기 위해서 각 5개 상임위마다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꾸렸습니다. 이제 활동 계획은 정치권과 연대하여 메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전북의 기능과 역할을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주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앞으로 전략을 함께 공조할 예정인데요. 도의회는 이제 하반기에는 본 특위 하나만 네. 운영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전을 다 펼쳐야 된다라는 거고 바로 다음 주 정도에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이제 대응 특위의 첫 회의가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8월 정도 되면 도에서도 저희가 업무 보고 때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8월 정도에 이제 관련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의체와 아주 긴밀하게 잘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의회에서 이 사안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 소외론을 지금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요지는 기업 투자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주기식은 아니다. 또 그다음에 새만금 현대차의 구조원 투자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교수님 이게 메가 프로젝트 소외론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히 2,000조에서 800조가 전남 광주에 중심이 돼 있고 전북의 현대 구조 누가 봐도 800대 9조의 그 비중은 소외가 아니라 이건 박탈이죠. 네. 그 박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글쎄요, 이제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기본 모토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을 치고는 우리 전북에 특히 이제 삼특에 밀려 있는 소외를 더 강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산업의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반도체의 시대로 와가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시대에 반도체 산업 벨트에서 전북이 거의 소외되고 일부 돼 있지만 약간의 그냥 언어의 화술 정도로
화장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 보면 거의 이제 사중 소유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전북에는 소유를 하나 더 얹어줬다. 예. 사중 소유론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화법에서는 소유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북의 정치적인 감정론에서 좀 배제시키려는 이제 차단하려는 이런 예. 의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워낙 차이가 나도 뭐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전북은 거의 이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 자태의 사고도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예. 이제 기업이 중심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은 행정부 정권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남 광주는 기업들이 뭐 중심에 대해서 가고 있다. 전북은 그게 기업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네,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빠지면서 스스로 자기 책임에 면피를 하려는 이런 걸 본다면 글쎄요, 뭐 구조 주고 여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 그 구조 내용도 사실은 좀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뭐 데이터 센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를 다 오는데 이런 걸 보면 저는 또 뭐 우리 지역에서 반성도 필요한데 그런 표현 중에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지만 우리 전북 지역 정치권들이 하청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지나치게 이재명 그리고 중앙당에서 하청 정치를 하니까 전부 다 자기가 이런 소유감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2,000조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무에 들어가는 장관이 우리 지역에 벌써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내대표도 우리 지역이고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알고도 그냥 자기의 그 정치적인 수명만 연장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깊게 깔려 있는 하청 정치의 또 한계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다. 네. 이것을 좀 더 그 하청과 원청 강하게 아니라 지역의 절박한 문제로 좀 다시 화두로 더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뭐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한병도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 저기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국가 역량이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만큼 전북의 대형 클래스 더욱 중요한데요. 선한임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과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우려 지점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특위는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내 법안 통과 정말 속도전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규제 완화가 담긴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저는 이걸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시켜서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요. 저는 평택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미군 기지가 떠난 평택이 평택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최첨단 산업을 품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굉장히 전북도 잘 똘똘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특별법에도 전북의 역할을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획에는 고창 물류 단지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창을 중심으로 물류 단지를 소부장으로 좀 엮어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전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걸 명분으로 법안에 이제 전북이 분명히 못을 박히도록 한 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분산 에너지 지구와 아리백 산단 지구에 대해서 빠르게 좀 저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걸 도의회에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리백 산단이나 여러 가지 분산 에너지가 지정이 되어서 전력과 용수가 어쨌든 새만금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제2의 용수와 전력 갈등에서 전북에 좀 선점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북이 또 도의회가 할 역할들을 좀 리스트를 만들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역할들을 특위에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 전기 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섬진강 수자원도 잘못하면 이제 광주 그 반도체 쪽에 일정 부분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미리 잘 의회에서 또 집행부를 견제해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북의 기회가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아주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 기자, 우리가 그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추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연계되는 후속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좀 일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의 어떤 또 발표도 있을 것으로 네. 전망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800조 그 광주 전남행으로 결정된 800조와 같은 대규모는 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3특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뭐 메가 프로젝트 격의 그런 프로젝트냐 아니면은 3특에 대한 어떤 특례 지원 방안 마련이냐 이런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냥 우리가 또 지켜만 봐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니겠죠, 당연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남 광주행을 결정지었다 하더라도 전북 역시도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북자치도가 공모에 도전한 게 바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네. 도전했습니다. 이게 뭐냐?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미컬, 화학 분야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보자. 우리 지역에 이제 동우화인캠이라든지 OCI 네. 화학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 공정에 대한 그런 공동 연구라든지 R&D 인력 양성을 해서 좀 나중에 뭐 반도체 또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 우리 지역도 이러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공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메가 프로젝트처럼 뭐 수백 조 규모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규모 있는 그 짜임새 있는 사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이제 당초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난다면 우려하는 것처럼 호남권 또 전국 안에서도 전북이 굉장히 소외가 될 겁니다. 그럼 상대적인 격차가 더 커지다 보면 지역 입지가 훨씬 더 좁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더 지금보다 지역 상황이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점 특히 우려하시는지?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소외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뭐 데이터가 소외를 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전북의 낙후도는 뭐 더 심화될 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낙후가 되는 건 또 괜찮겠죠. 뭐 도지사도 뭐 내발적 발전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 지역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가장 저는 우려되는 것이 전남 광주나 아니면 충남 지역에 이런 지역에 인프라 공급 지역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산업들의 대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전기와 그리고 물인데 네. 이 전기와 물이 궁극적으로 다 어디로 갈 건가라는 거예요. 이미 뭐 벌써 나와 있듯이 전북의 물 그리고 전북의 대체 에너지 네. 어디로 갈 건가? 여기 쓸 데가 없으면 전남 광주로 갈 것이다. 이런 거면 전북이 전남 광주나 혹은 충남 대전권 이런 지역의 인프라 공급지로 전락해서 네. 산업의 비대칭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커질 거다. 이런 참 암울한 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지금도 인재가 뭐 네. 몇천 명씩 빠져나가는데요. 1년에. 그러면 향후 더 빠져나갈 확률이 높고 인재가 없으면 당연히 뭐 이제 그 동네의 산업 기반이 약화된다라고 보겠죠. 저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갈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제 전남 광주의 어떤 연계 산업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장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읍의 3단의 역할과 기능론이 이제 강화 좀 우리는 네.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요. 물론 전남 광주가 이제 메이저가 되겠지만 그 관련 유관 산업들 뭐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좀 꾀하면 이런 이제 산업들이 대체로 이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용 창출의 효과는 또 크다고 보거든요. 네. 뭐 저는 데이터 센터 하나보다는 그런 산업들이 훨씬 더 지역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러면 그 800조를 투자하는데 그 800조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주변 것들을
광주든 넓게는 뭐 멀리는 군산이든 새만금 지역이든 함께 링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체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지사도 끌어내고 뭐 우리 정치권도 좀 얻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된다면 이런 비대칭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조금 더 유료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호남권 안에서 전북의 소외가 워낙 심화되고 호남 몫의 어떤 정책적 그 혜택을 광주 전남에 이제 그 편중되는 것을 좀 줄여보고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비대칭성이 커지다 보면 이제 종속성도 더 강화되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처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소재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물과 전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전기가 중요한 우리의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전북이 중요한 어떤 후방기지 역할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광주 전남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충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서 이제 고유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삼특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제 어떤 걸 이제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놓고 보면 저희가 특별한 어떤 대안들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삼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특별법을 아예 이제 반납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북이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북의 역할을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의 정책적 균형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전들을 정부가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지 네. 그걸 떠나서 삼특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면서 그게 담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전북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중요한 어떤 핵심 사업의 어떤 배후 기지로서의 어떤 이 생태계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또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산업적이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또 한 발 앞서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네. 한 발 먼저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정책적 비전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 그 말씀 듣고 제가 조금 다른 사안이 좀 생각이 난 건데 전에 제가 그 접도 지역 관련된 그 문제를 한 10여 년 전에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와 대전에 가까운 순창 또 저기 고창 무주 지역의 어떤 문제를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련된 문제가 이 해당 지역에 돈과 사람이 이제 광주나 대전으로 빨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광주 반도체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광주 지역에 있는 4년제나 2년제 대학들이 관련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훨씬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 지역 아이들이 또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때 제가 취재했던 바로는 순창의 한 고등학교 당시로서 최근 10년도간 졸업생들의 진학률을 조사를 해보니 광주 전남의 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 20, 30%만 전북 지역 안으로 진학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가 광주 전남으로 학교를 가면 둘째는 당연히 또 따라서 갑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지역에다가 아이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거기서 취업을 해서 그쪽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근데 이 반도체 단지가 사실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사안이다 보니까 지역의 모든 일자리, 청년 유출, 뭐 대학의 존립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참 더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임박한 그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지역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된 기관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할 텐데, 변 기자, 우리가 지금 전북자치도가 유치를 신청한 기관들 어떤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전북자치도가 희망기관으로 추린 거는 총 40개입니다. 이걸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일단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농협중앙회입니다. 네. 농협중앙회를 유치해서 농도 전북을 실현하고 또 1차 이전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농생명을 실현하겠다. 또 이런 집적화를 이뤄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전북으로 이전한 뒤 또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된 기관도 상당합니다. 한국은행이나 또 9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인데 이 목적을 보면은 금융 안정이라든지 시장 분석, 자산운용 기능 집적화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생소한 기관으로 꼽히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 산업과 매우 밀접합니다. 재생에너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또 AI와 연관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교통인프라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네. 변 기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북이 선호하고 욕심을 내는 기관들은 다른 지역들 눈에도 굉장히 그 좋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떤 곳들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와 경쟁 다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치열합니다. 하필 근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남 광주와의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네. 전북과 전남 광주의 이 최우선 희망 기관이 농협중앙회로 서로 겹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나주 이전이 확정됐다는 그러한 식의 보도까지 흘러나오면서 네. 국토부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까지 냈지만 제가 이제 고위 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혹시 네. 들은 내용이 있냐. 근데 정확하게 잘라 말해서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좀 초조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남 광주를 가장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북과 산업 생태계가 유사한 만큼 유치 기관이 너무나도 많이 겹친다는 겁니다. 전남 광주가 국토부에 제출한 우선 희망기관 10곳을 보면 이 가운데 무려 8개가 전북자치도와 동일합니다. 보면은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수협중앙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어느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현안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차라리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하고 경쟁을 하는 게 쉽지 광주 전남하고 경쟁을 하면 더 어렵다. 이제 호남권 몫으로 지정된 것을 그쪽 지역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겪어야 하는데요. 교수님, 그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광주 전남이 아주 전격적으로 행정 통합을 하면서 사실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명분을 쌓아놓고 있고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뭐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걱정은 되죠. 이제 통합의 이제 그 인센티브가 대략 뭐 20조 정도, 네. 그 20조가 이미 800조 안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이제 그 전남 광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800조 안에 그 예. 인센티브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에 관한 대가로서 20조라는 거대한 돈을 네. 이미 그 안에 포함시켜서 메가 프로젝트를 800조를 전남 광주에 지원했으니까 여기다 또 준다는 것은 저는 뭐 전북의 소외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는
전북 소외론에 대해서 말을 거뒀듯이 네. 광주 전남에 대한 인센티브, 통합의 인센티브도 그걸로 대체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어디다 할 건가? 이제 뭐 당연히 4극이 중심에서 2천조가 갔다면은 이제 3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여기는 예. 그 3특의 중심이 돼 있는 곳이 이제 전북, 강원, 제주인데 그래도 그중에 중심은 전북일 것이라고 되는 이런 논리를 좀 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도 이제 광주 전남이 이런 것에서 농협, 마사회 뭐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저희도 뭐 거기 승부수를 걸어야죠. 주무장관이 또 우리 지역의 현역 네. 국회의원인데 네. 저는 이제 이 주무장관이 갖고 있던 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자기 것에 대해서 뭘 못 놓잖아요.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그런 뭐 체면 처리 같은 건 포기하고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기관들 중에 전북이 이 반도체 벨트에서 소외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D 기관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기관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당연히 뭐 연기금 관련된 기금 운영 본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금융 관련도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데 이 점은 이제 결단 차원이라고 봐요. 국토건설부에서 이제 결단을 해주고 예. 그래서 3특의 소유론을 더 4중 소유를 가지 않고 3.5의 소유 정도로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네.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조 원 그 메가 프로젝트가 지정이 될 때 사실 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대통령 실장도 또 산업부 장관도 전남 출신이어서 사실은 반도체를 이제 뭐 대통령과 함께 고향에 갔다 이제 끌어다 놓은 셈이 됐는데 공공기관 이전 주무장관인 교수님 말씀대로 김인덕 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임 위원장님, 그 유치 희망 기관들, 알짜 기관들 뭐 다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에서 조금 소외됐던 것을 만회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성적표는 거둬야 한다. 이런 정도의 기관들은 유치해야 한다.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크게 세 축으로 좀 움직여야 네. 된다고 봤습니다. 하나가 이제 금융 중심지를 탄탄하게 만드는 네. 축인데요. 어쨌든 단연 연기금 자산 운용을 저희가 특화를 해서 앞서 언급된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나 구대공제회 이런 회사들이 좀 와야죠, 기관들이.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KB, 하나은행들이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명분의 설득력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지 조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총력전을 다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연구원들 얘기하셨는데 전략산업에 기술과 인재를 붙이고 기업을 키우는 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있는데 네. 이제 재생에너지와 첨단 전략산업과 맞물려서 기업과 R&D를 같이 해나가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제 분원이 전북과 강릉에 있어서 아하. 본원을 유치하기가 조금 더 지리적으로 좀 명분이 더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피지컬 A와 함께할 수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같은 정보통신 기관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어떤 연구를 직접화시키는 걸 이 전북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특화형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북은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 마사회 이전 및 경마공원 조성을 좀 같이 전주기를 총괄하는 기능을 전북에 좀 해낸다면 네. 여기는 사실 더 부수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세 확충에 한 6천억 정도 매년 생각하고 네. 있어서 그렇게 좀 축을 이뤄가 나간다면 하나만 저희는 사실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여러 축을 하나는 금융중심지 지정, 그다음에 산업을 어쨌든 이끌어내가고 피지컬 AI를 성공시키는 수 있는 기관들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뭐 40개 단체를 다 유치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전남과 경쟁하는 그 우리 희망 리스트 가장 상단에 있는 기관들이 언급된 것처럼 농협, 마사회, 수협 뭐 이런 그 기관들이 상단에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지금 국회로 치면 농해수위 그 소관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회 원구성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돈에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없고 사실 커버해야 될 상임위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의원들이 꼭 농해수위를 먼저 많이 가려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만 뭐 10명 중에 직전에는 3명까지 또 농해수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뭐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그 정치권의 그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임 시장님, 이 부분 진짜 공공기관 이전 꼭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정치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의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불태전의 입장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조기에 이제 해결할 거냐. 대표적으로 이제 새만금 뭐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뭔가 도민의 역량들을 결집해야 되는데 뭔가 어떤 분열의 요소들, 뭔가 갈등의 요소들을 내세우는 이런 어떤 정치적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지역이 다 절박하고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입장일 텐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메가 프로젝트가 상당히 특정 지역으로 치우쳤다.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완화해야 되는 뭔가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 접근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균형 발전에서 뭔가 버려진 뭐 이런 폐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삼특의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특에 대한 역할, 균형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강원 또 전북 제주도가 여기에 어떤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구조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도하고 전북하고는 사실 내용적으로 겹치는 게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우군을 어디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삼특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니까 삼특이 어떤 균형 발전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삼특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논리적 타당성들을 좀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적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좀 회의도 하고 뭔가 그 주무장관이 됐든 뭔가 관련 기관들도 좀 찾아가서 어떤 전북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뭔가 이 정치적인 그 당대표 선거로 모든 이슈가 빨려들면서 정치권의 역할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어떤 그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자기 비전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쨌든 좀 한 팀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한테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최소한 전북이 뭔가 스스로 어떤 그 지방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북의 미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그러한 의지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끊임없이 좀 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대통령이 뭐 저희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든 뭔 의견을 내든 전북이 고리가 되는 얘기가 계속 회자될수록 이제 그것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니까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좀 보여야 한다. 우리가 그 5극 삼특 또 삼특에 대한 후속 조치 뭐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삼특 중에서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100조 이상의 또 반도체 관련 내용들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말씀하신 또 강원도의 상황이 더 제일 급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민 최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카지노를 포함한 이 복합 리조트의 새만금 유치 그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큰 논란이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병 기자, 이 사안 사실 선거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취임 직후에 지금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큰 혼란이 불거졌는데 왜 지금 이런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요? 참 이 카지노라는 게 전북이 전국적 좀 이슈가 된 게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네. 카지노로 다시 좀 전국 중심에 섰는데 이 카지노 언급에 앞서서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활용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는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번 이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매립 면적을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현재 계획만 보면은 전체 면적 중에 13%가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원택 지사는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이 광활한 부지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기업 하나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 광활한 부지에 겨우 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나온 게 이 복합 리조트. 지사는 좀 이 카지노라는 표현보다는 복합 리조트의 네. 좀 표현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카지노가 포함된 네.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지사의 발언이라든지 설명을 들어보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떠한 진행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 비서실장까지 기자실에 내려와 가지고 네. 정말 진행된 게 없다. 또 실무진 차원에서도 어떠한 진행 상황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카지노라는 게 경제 효과가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다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라는 그러한 시선을 좀 더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라는 해석에 또 해석을 낳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이제 이원택 지사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터져 나왔고 반대 또 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또 집회까지 또 쭉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제 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만금의 관광 그게 지금 아직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해야 될 것이냐의 찬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또 제기되는 문제는 도지사의 이제 소통 문제인데 말씀 나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발표했다가 또 주워 담고 또 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이렇게 묘한 상황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선거 직후에 약간 깜짝쇼처럼 이 사안이 거론이 되고 반발이 부딪히니까 또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유권자를 기만한 거다라는 또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찬반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 세 분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한유 위원장님. 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강태창 의원님께서 이제 본회의에 이 카지노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고요. 네. 사실 의회는 지금 메가 프로젝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에 이렇게 혼란을 주는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다만 새만금 레저타운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획은 필요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이고 또 지역 활성화 펀드를 어쨌든 정부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활용하는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카지노 발언에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론화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카지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이슈를 잡아갔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만금은 이 새로운 어떤 전략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교두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카지노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어떤 새만금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어떤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뼈아프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시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가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우리한테 당면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시점에 꺼내서 네. 이런 어떤 도의 어떤 역량을
뭔가 분산되거나 좀 이러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떤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더 무서운 건 그렇습니다. 이 정선에 지금 내국인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선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끝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뭔가 경제적으로 틀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뭔가 카지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해봤는데 다 안 돼서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에 카지노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보이게 된 순간 우리가 전북도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어떤 새로운 전략산업의 유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북의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좀 뼈아픈 그런 발표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서 이 조속하게 이걸 어떻게 뭔가 매듭을 지을 거냐,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도정도 마찬가지고요. 도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 발언은 전북이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 아닙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에 소외돼서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또 도지사 처음 돼서 전북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런 중체대한 시점에 카지노의 발언으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묻혀가고 있고 네. 또 우리 지역의 삶의 질에 관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저해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도지사는 엄청난 실책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원택 도지사가 그러면 이게 의도적 실언인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실언을 하고 치고 빠지고 그리고 싸움은 도민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는 말한 적 없고 이런 무책임한 정치에 네.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지사는 비전을 줘야죠. 도민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민들의 그 불필요한 싸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새만금의 정체성을 오염시킨 큰 실언이다라고 봐요. 새만금을 통해서 전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논의가 수십 년 동안 돼가 있고 그걸 해야 되는 중체대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현대가 구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군산에 지금 뭐 새로운 조선이 만들어진다. 그 조선을 바탕으로 네. 어떻게 이적을 갈 건가? 이런 고민을 던져서 의제를 자꾸 긍정적 의제를 선점해 줘야 되는데 거의 새만금의 정체성을 정말 퇴락시키는 오염시켜 버렸다. 도지사 스스로 이제 그런 면에서 나쁜 정치의 단면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이 올 거예요. 카지노라는 것은 이상미 차장이 말씀하신 같이 강원도에는 막장 아닙니까? 삼광이 끝났으니까 막장이 끝났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하지만 새만금은 우리는 뭘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북이 어떻게 아름다운 전북으로 만들어갈 건가. 이런 희망의 도시를 막장의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지사가 나서서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빨리 실책을 인정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현안들, 이슈들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임박해 있는 시급한 현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께서 전북 정치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변 기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희가 항상 뭐 공모라든지 프로젝트에서 비켜간 다음에 뒤늦은 후회하는 경향이 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유치는 기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다. 이 마음가짐으로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2차 공공기관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제 소외에서 그나마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해요. 뭐 소외를 넘어서 기능적 당위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왜 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준비된 요소를 중심으로 전북의 2차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리에 이제
바탕을 정치권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도지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좀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자꾸 불편한 얘기를 듣고 그 점을 다시 회자시켜서 우리 지역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지금은 결집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결집을 해야 되고 조금은 좀 약해진 정치적 리더십을 좀 복원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이 됐든 언론이 됐든 좀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각자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한유 위원장님. 네,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은 ASML 기업이 떠나려고 하니까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대신 도로, 철도, 학교 같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베토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차를 맞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준비가 된 지역에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국가 반도체 벨트의 허리 역할을 저희 도의회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새만금, 피지컬 AI, 현대차 투자, 아리백, 전력,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패를 우리는 이미 손에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느리게 뒤쫓지 않고 남보다 먼저 판을 읽고 항상 앞서서 움직이겠습니다. 기회가 오는 순간에 가장 빠르게 손을 뻗는 도의회가 되고 그 부분을 도민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수혜로 인한 걱정을 좀처럼 떨치기 어렵습니다. 곧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는 말잔치가 아닌 실제 성과를 통해 최소한의 자격을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